안녕하세요. 족부정형외과 전문의 김지범이 들려드리는 발에 관한 톡톡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발과 발목 수술에 시행하는 마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수술하면 마취를 한다는데 먼저 마취의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수술할 때 마취를 하는 이유는 수술할 때 환자의 통증을 없애는 겁니다. 이게 환자한테도 좋지만 수술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좋은 게 통증이 없어야 수술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로는 수술할 때 환자의 움직임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수술을 할 수 있게 하고요. 막 움직이면 수술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환자가 움직이질 않아야 저희가 안정적으로 수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취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이 끝나도 마취가 되어 있으면 수술 후 통증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마취 시간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취가 가능하게 된 거는 19세기 이후부터 이제 에테르라는 마취약이 발견되면서부터 그 뒤로 이제 저희가 시도를 한 거고요. 수술의 발전은 마취제가 나오면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환자의 통증을 줄인 이후에 수술의 시간이 확보가 되면서 여러 가지 수술을 해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현재 발과 발목의 마취에 사용되는 마취는 뭐고 우리는 어느 수술에 어떻게 마취를 결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마취는 한 가지 종류가 아닙니다.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일단은 제일 첫 번째 카테고리는 전신 마취예요. 흡입 마취제와 정맥 마취를 이용을 해서 전신의 통증을 없애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신을 다 마취를 시키는 거죠. 국소 마취는 신경을 차단하는 마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팔과 다리의 감각과 근육을 담당하는 신경은 이렇게 목이라든지 허리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거든요. 그 차단하는 신경의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범위를 마취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발과 발목은 저희 몸의 가장 끝단에 위치하잖아요. 그러면 이 차단하는 신경의 범위에 따라서 다양한 마취 방법이 존재하게 되고요. 그러면 환자에 따라서 수술에 따라서 전혀 마취를 다르게 하지 않고 동일하게 마취를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다양하게 쓰는 게 좋은 건지 이거는 수술하시는 분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저는 마취를 다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적은 부위의 마취를 사용할수록 환자가 편하기 때문이에요. 발가락을 수술하는데 다리를 전체를 다 마취를 하는 사람과 발가락을 마취하는 사람, 당연히 발가락만 마취하는 사람이 더 편할 겁니다. 그런데 걱정은 있죠. 발가락만 마취하게 되면 다른 부위에 감각이 있으니까 내가 이상한 기억이 남지 않을지, 그리고 다른 부분이 다 마취가 안 됐으니까 내가 막 뒤척이면서 움직이다 보면 수술이 잘못되지 않을지 그럴 수가 있는데요. 적은 부위에 마취를 한 다음에 환자를 재우게 되면 환자가 움직이지도 않고 기억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잠을 재우는 마취와 적은 부위의 마취를 결합하게 되면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마취를 다양하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발과 발목의 수술에 사용하는 마취의 종류별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가장 적은 부위에 사용할 수 있는 게 발가락 마취입니다. 마취 부위는 딱 이 발가락만 되는데요. 발가락의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 이렇게 발가락의 양쪽에 지나가요. 그래서 여기에 주사를 한번 놓고 여기에 주사를 한번 놓고, 여기 사진에 나오죠. 두 군데의 주사를 통해서 이 네 개의 신경을 마취를 시킵니다. 장점은 빨라요. 주사 후 5분에서 10분 정도 후면은 마취가 되기 때문에 수술방에서 바로 마취를 해도 충분하고요. 단점은 이게 이제 작은 발가락에 주사액을 놓기 때문에 그 주사액이 들어가면서 팽창이 되기 때문에 통증이 좀 있어요. 큰 통증은 아니지만. 그래서 통증이 있다는 게 좀 단점입니다. 대상 수술은 발가락에 국한된 짧은 수술에 저희가 사용을 합니다. 이 마취제가 해도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마취가 유지가 되거든요. 수술할 정도의 그런 강력한 마취는. 그래서 발가락에 국한된 짧은 수술에만 저희가 사용을 하고, 발가락의 티눈, 발톱, 발가락의 골극절제 수술 등에 저희가 사용을 해요. 자, 두 번째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마취인데요. 한쪽 다리 마취입니다. 마취 부위는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허벅지의 2분의 1 아래선입니다. 마취 방법은 허벅지에 두 번의 주사를 놔요. 허벅지 뒤쪽에 있는 좌골신경, 앞쪽에 있는 대퇴신경이 다리의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입니다. 다리의 감각과 다리의 근육을 담당하는 신경인데요. 이 두 곳에 주사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의 앞쪽에 대퇴신경에 주사를 놓고 다리의 뒤쪽에 좌골신경에 주사를 놔서 이 신경에 마취를 놓으면은 다리가 다 마비가 되면서 저희가 수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장점은 다리만 마취하기 때문에 식사와 대소변에 영향이 없고 마취 지속 시간이 12시간이어서 수술 후에도 통증 조절에 굉장히 용이해요. 그렇지만 단점은 허벅지의 마취가, 여기가 마취의 경계선이기 때문에 이 부위는 마취가 될랑말랑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혈대를 1시간 이상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역으로 얘기하면 1시간 이상 걸리는 수술은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죠. 그리고 마취가 되기까지, 여기서 마취를 해서 아래쪽까지 다 이게 퍼져야 되니까 마취가 되기까지 2시간 정도 기다려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상 수술은 대부분의 발과 발목 수술이에요. 저는 이 마취가 척추 마취보다 훨씬 편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요. 그래서 저는 거의 모든 수술에 일직다리 마취와 재우는 마취를 그러니까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전통의 마취죠. 척추 마취입니다. 마취 부위는 양측 다리랑 복부의 2분의 1 이하가 마취가 돼요. 마취 방법은 허리에다가 놓는 겁니다. 이 척추관 내에 주사액을 놔서 마취를 시키는 거죠. 장점은 복부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허벅지는 완벽하게 마취가 됩니다. 그래서 지혈대 시간을 길게 가져갈 수 있어요. 2시간 이상. 그래서 긴 수술이 가능하고요. 단점은 복부가 마취가 되기 때문에 대소변이라든지 식사 섭취가 마취가 풀린 후에야 가능하고요. 4시간을 누워 있어야 돼요. 일찍 일어나게 되면 요 주사 뚫린 부위에서 척수액이 새면서 두통이 생길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 후 4시간은 누워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 수술은 수술 시간이 긴 수술, 2시간 이상 되는 수술, 장골에서 자가골, 장골이라는 거는 골반이거든요. 이 골반은 일직다리로는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척추 마취만 사용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장골에서 자가골을 채취하는 경우, 그리고 아킬레스 힘줄 수술에서 제가 가끔 고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킬레스 힘줄 수술은 근육이 완전히 이완되는 게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일측 다리만 마취하는 경우에는 근육의 완전한 이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제가 척추 마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전신 마취입니다. 마취 부위는 전신이죠. 마취 방법은 가스 마취랑 정면 마취제를 이용을 해서 전신을 마취시키는 거예요. 전신의 근육을 풀어주는 거죠. 장점은 모든 수술과 모든 상황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못하는 경우 없어요. 단점은 모든 근육을 이제 이완을 시켜주고 얘가 못 움직이다 보니까 폐 같은 경우에는 늑간근이 이용을 해서 얘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얘도 마취가 돼버리니까요. 폐가 움직이지 않으면 산소가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관삭관을 통해서 저희가 폐의 움직임을 도와주게 됩니다. 마취하는 동안에만요. 근데 고령의 환자에서는 그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기관삭관의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이제 마취가 끝난 다음에 폐 기능 회복에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고령의 환자한테는 좀 부담스러운 마취다. 이 정도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대상 수술은 척추 마취나 국소 마취를 할 수 없는 경우고요. 또는 어린아이나 수술방에서 협조가 되지 않는 환자인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이러한 전신 마취를 사용을 합니다. 마취 자체의 위험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짧게 하면 폐 기능도 문제가 안 돼서 고령의 환자만 아니면 사실은 그렇게 부담을 안 느껴도 되고, 고령의 환자라고 하더라도 수술을 짧게 하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 마취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족부정형외과, 그러니까 발과 발목을 수술하는 경우의 마취는 발가락 마취, 일직다리 마취, 척추 마취, 전신 마취, 이렇게 4가지를 제가 적절히 그러니까 상황에 맞춰서 사용을 합니다. 마취의 종류 및 그 선정 기준은 최소 부위를 마취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마취 시간을 가장 길게 확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발가락 마취와 일직다리 마취는 저희가 이제 국소 마취인 거죠. 그래서 밥 먹고 대소변에 문제가 안 되는 마취여서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직다리 마취는 1시간 정도의 수술까지는 가능합니다. 근데 척추 마취는 척추에 주사를 놔서 복부에 마취가 되기 때문에 대소변이라든지 식사가 마취가 풀린 후에만 가능한 단점은 있지만 수술을 길게 가져갈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전신 마취 같은 경우에는 가스와 정면 마취를 이용을 해서 전신을 마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도 마취가 가능하지만 기관삭관을 해서 폐 기능에 저하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고령의 환자에서는 가능한 한 좀 저는 피하고 싶은 마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마취가 다양한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환자분의 상황에 맞춰서 가장 최선의 마취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는 마취가 굉장히 발달이 되기 때문에 마취가 무서워서 수술을 못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마취는 무서운 게 아니에요. 거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어떠한 마취를 선택을 해서 환자가 어떻게 편하게 수술을 받게 하느냐가 술자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취 때문에 무서워서 수술을 망설이지 마시고요. 적절한 마취를 선택을 하셔서 수술을 잘 받으셔서 건강한 발걸음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건강한 발걸음 행복한 100세 인생 발에 관한 톡톡이 함께합니다. 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고요. 다양한 TV 프로그램에서 저의 생각과 지식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영상은 저의 지식을 환자분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제작하였고요. 네이버 족보 김주원 블로그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와 질문이 가능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